자, 이어지는 코너는요. 알부자 연구소입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돈이 되는 특급 정보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사상 초유의 고금리 또 고물가 시대잖아요. 전 국민이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코너 너무 집중이 가는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특별한 고수들이 알부자 연구소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테크가 되는 정보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알면 알수록 부자가 되는 이곳은 알부자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이고요. 저와 함께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특히나 돈에 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알부자 연구소에 처음으로 도착한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아들을 둔 60대 여성입니다. 최근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아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요? 제 아들이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요. 4% 변동금리라 월에 15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어요. 와, 금리가.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여윳돈 4천만 원이 생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저축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여윳돈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제 모습인데. 이럴 수가. 지금. 월급 300에 매달 150씩 대출 상환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저는 여윳돈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좋겠는데 아들은 뭐에 꽂힌 건지 밤낮으로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걱정되네요. 이게요, 진짜로. 네. 빚에 지금 샀다는데 무슨 주식을 하고 그래? 저희 엄마 아니에요, 내 친구가 지금?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벌었다니까. 그건 그의 운이고 너무 신경 차려줘 아들. 걔도 할 수 있는데 왜 난 못하냐고. 아우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부모님 지금 같은 입장에서 시기에 걱정되죠. 제 생각처럼 뭐가 대출 맞을까요? 상환이 먼저일지 아니면 어렵네요. 주식 투자를 해도 될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제 고민이에요. 도와주세요. 출연 한번 하셔야겠네요. 첫 번째 알부자 사연 연구소. 만나봤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맞아요. 상고 시대라고 하는데 네. 맞죠? 네, 뭐 제가 흔히 쓰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쓰리고. 저 원고가 뭐냐 일단 예. 환율. 어허. 두 분은 그 달러 좀 사 두셨어요? 우리나라 돈도 없는데 달러를. 제 말이요. 그렇게 TV 광고에서 한 배우가 4달러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를 등한시하다가 그러게요. 최근에 13년 만에 이제 달러가 그 그러니까요. 1,32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고환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투고, 고물가. 지금 삼겹살집 갔을 때 상추 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추값이 뭐 금추라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24년 만에 정말 그 사상 초유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세상에. 5만 원. 지난 그 6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자, 이는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지금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고금리 네, 물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가가 올랐는데 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예. 만약에 오늘 1,000원 하던 물건이 다음 주에 2,000원이 된다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전 사재기 해야죠. 쟁여놔야죠. 네, 쓸어야죠. 저는 매번 이게 막 북한에서 어떤 이슈 생길 때마다 라면 같은 거, 햇빵 같은 거 엄청 쓸어 저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라면 했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좀 싼 데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요. 네, 실제로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사재기 하려면 물건을 사기 위해선 당연히 돈이 있어야겠죠. 그럼 돈을 찾으려면 다들 이제 은행에 가실 텐데 네. 자, 은행에 갔을 때 물건의 가격보다 내 돈의 가치를 더 주는 이자가 더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두 분은
물건을 살까요? 아니면 돈을 그대로 둬서 더 많은 이자 수익을 가져가려고 할까요? 저는 이자 그럴 때는 수익을 돈을 그냥 가져가야죠. 받아둬야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래서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지만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요. 금융, 부동산 시장 등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물가가 왜 안 잡혀요?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요즘 MZ 세대들은 혹시 안 쓰기 챌린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안 쓰기 챌린지? 네네. 비슷한 용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SNS에서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를 정해서 돈을 하나도 안 쓰는 네, 그런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이유가 뭐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힘든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대출 상황이 1억 5천이 지금 원금이죠. 그리고 네. 변동금리지만 일단은 4%고 변동금리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지금도 이제 아드님 입장에서는 부채 상환이 상당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네. 1억 5천만 원이라는 대출을 12년간 지금 상환 스케줄을 잡고 상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4%일 때 월 상환액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54만 원, 약 150만 원 정도 되고요. 12년간 총 납부해야 될 이자가 무려 3,625만 원 정도 돼요. 지금도 엄청난 이자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좀 인상이 돼서 4%가 아닌 6%가 된다면 아드님의 월 상환액은 179만 원, 약 180만 원 정도로 이제 뛰게 되고요. 월급이 300인데. 네. 12년간 총 상환하셔야 될 이자가 무려 5,437만 원, 5천 원. 네, 그러니까 1,8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좀 너무 보시면 차이가 많이 되거든요.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아드님이 부채 상환을 하시는 것도 좀 벅찬 상황인데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정말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아드님은 지금 이런 위기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대출 상환 안 하고 그 4천만 원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뭐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진짜 날아가는 끔찍한 얘기 겁니다. 하지도 마세요. 아찔해. 가장 어떻게 해야 중요한 되죠? 시간입니다. 우리 이 아드님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주식 그러니까요. 투자는 어떻게 답일지, 해야 되죠? 대출 상환이 답일지 결론 지어주시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 좀 인상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좀 불안정한 시기에는 계속적으로 좀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고정 비용, 매월 가정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시는 게 훨씬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뭐 우리 지금 사례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영혼까지. 끌어올린다. 네, 엄청난 금액을 대출받아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투자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 이런 분들도 좀 상환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상환을 하셔서 고정 비용을 줄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좀 숫자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얼마를 네. 좀 아낄 수 있는 건지? 아드님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4천만 원을 이제 그 중도 상환했을 때 매월 상환하셔야 되는 월 상환액이 약 154만 원 정도였는데 113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차이가 그리고 많이 나는데요? 총 이자가 2,658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천만 원 되거든요. 차이 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자가 3,625만 원 정도였는데 4천만 원을 중도 상환하시게 되면 약 1,000만 원의 이자가 줄어든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 자, 이는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4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맞네. 예. 수익률이 약 25% 정도 그러네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뭐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워렌 버핏. 네. 그분도 연평균 수익률이 20% 정도밖에 되질 않는 상황인데 4천만 원을 투자해서 2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부채를 상환하는 게 훨씬 아하.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까불지 말고 빨리 갚아. 아, 명쾌한 대답. 많은 분들이 지금 금융 상품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이럴 때 투자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될 때는 시장 상황에 좀 민첩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특히 오픈런
고금리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 서는 이제 오픈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금리가 좀 계속 인상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을 하실 때 일단 만기를 길게 설정하지 말고 좀 짧게 설정하는 게 좋죠. 짧게 설정하고 나서 만기가 되면 또 고금리로 변경을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예금이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동되는 이런 회전식 예금이 있어요. 이게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3개월 단위에 그때 금리로 변동이 되고 6개월 단위에 그때 금리로 변동되는 이런 금융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대출 금리를 우리가 아껴야 되잖아요. 금융 상품 갈아타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요즘에? 정말 많죠. 지금 뭐 금리 노마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막상 갈아타려고 하니 금리가 크게 낮춰지는 것 같지도 않고 수수료는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내야 되니까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땐 가장 먼저 금리 인하권 행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죠?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권. 모르겠습니다. 뭔가요, 이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권이란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이제 금리가 정해지죠. 근데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신용 상태가 변동이 되거나 뭐 진급을 해서 소득이 늘어났을 때 당당하게 은행 가셔가지고요. 내 금리 좀 낮춰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금리 인하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부사나 공공기관들에서 올 9월 중에 그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걸 실시하거든요. 이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게 뭐냐? 지금 현재 그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 4%의 고정금리 대출로 이제 변동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5월 9월부터 이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채도 탕감을 해주는데 정부에서 한 30조 원 규모로 이제 새 출발 기금을 조성해서 90일 이상 이제 부채가 연체되고 상환 가능성이 그 희박한 사업자 대출의 원금은 60%에서 90%까지 탕감을 해주고 채무 상환 일정도 좀 늦춰준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부자가 되는 알부자 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원론적인 얘기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이제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근데 소비를 줄인다는 게 뭔가 내 삶이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이게 쉽지가 않죠. 않거든요. 두 분께서도 지금 사용하시는 거 갑자기 돈 쓰지 마라. 그럼 되시겠어요? 답답하죠. 안 되죠. 사람들이 다 무시할 것 같고 안 돼요. 맞아요. 예. 힘드실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습관이 제일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좋습니다. 하는데요. 메모할게요. 예. 첫 번째는 현재 지출 패턴의 점검을 꼭 해보세요. 혹시 가계부 쓰시나요? 안 쓰죠. 쓰시나요? 네, 전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걱정과 눈에 적었을 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성의 체감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나서 일단 못 쓰겠어요. 저거 한번 꼭 해보시라고 제가. 써도 알고 써라. 네, 그렇죠. 오케이, 내가 써도 네. 얼마를 썼는지 확인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적은 다음에 내가 쓴 지출 중에서 소비성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감소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가계부 쓴 것 중에서 네. 소비성 지출을 파악해서 그거를 줄여나가라. 사실 적은 거 보시면요.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시성 지출 이런 거 많으실 거예요. 과시성 지출이란 게 뭐죠? 가방?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씩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연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 모습인데요. 그다음에 혹시 저의 좀 예를 들면 저는 알람이 따랑따랑 울려요. 핸드폰에서. 그럼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알람이 울리면 뭐 광고 알람 아닌가요 다? 아니에요. 물건을 사세요 사세요 하는 알람이 울립니다. 요즘 많아졌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공감되는 게 네. 치약이랑 칫솔을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그 뭐 넘기다 보면 뭐 공동구매 형식으로. 네. 그래서 진짜 싸네 하고 샀는데 이만큼 와가지고 80살까지 쓸 치약이 집에 다 있어요. 지금. 이게
쓸데없는 소비잖아요. 예, 저도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알람 예. 기능을 없애라.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요. 사실은 우리가 소비가 아닌 저축성 행동, 오늘 많은 거 배우셨잖아요. 그런 저축성 지출을 조금씩 아주 적은 소액이라도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굵고 그리고 또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모쪼록 사연자분은 저희 알부자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Don't worry,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be happy,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사연 접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례 접수 그리고 또 전문가의 솔루션을 원한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알면 알수록 부자가 되는 알부자 연구소. 고맙습니다.